어젯밤 침대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계세요? 자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피부는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전기장판이 뭐 하는 걸까요? 따뜻하게 해주는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써도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만에 피부가 망가진 사람들이 있죠? 같은 제품인데요. 같은 시간을 자는데요. 왜 다를까요? 그 차이는 당신이 모르던 것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아는 순간 겨울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내일 아침 몸이 감사할 겁니다. 그 비결이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73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밤새 따뜻하면 잘 자겠지 이러면서 전기장판을 켰어요. 한 달 정도를 꾸준히 쓰셨어요. 한 달. 그런데 말이죠. 한 달 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다리에 지도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자국이 생겼네요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부를 자세히 보니 단순한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신경까지 손상된 화상이었던 거죠. 저온화상이라고 하는데 표면만 데인 게 아니라 40도 정도의 열이 장시간 계속되면서 피부 아래 신경층, 지방층까지 내부 조직이 손상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처음 2주는 이분이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뜨거운 느낌도 없었고요. 생각한 대로 따뜻한 애 정도였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이 밤마다 찾아온 거예요. 신경이 손상되면서 뭔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4주째가 지나자 이분은 결국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따뜻하면 잘 자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런데 말이죠. 같은 전기장판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써도 멀쩡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제 환자 중에 65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따뜻하게 하면 낫겠지 이러면서 매일 밤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대요. 통증이 줄은 것 같고 따뜻하게 자게 되니 좋았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오히려 더 뻐근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침마다 피로를 더 느끼게 되어 혈액 검사를 해보니 탈수 상태였습니다. 나트륨, 칼륨, 염화물 등의 전해질 농도의 불균형이 심해진 상태였어요. 밤새 켜진 열이 당신 몸의 수분을 계속 빼앗았던 거죠. 이 두 분 모두 오랜 기간 전기장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무서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당뇨가 있나요? 당뇨가 있으면 신경이 손상돼 있어요.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전기장판에 직접 누우면 피부가 손상되고 있는데도 못 느낍니다. 제 진료실에 온 68세 당뇨 환자분이 그런 경우죠. 아무 느낌도 없고 여지껏 살면서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피부가 깊게 손상되어 버리는 일입니다. 다행히 감염까지는 안 갔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방치했을 땐 절단까지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전기장판 때문에. 당신이 당뇨가 있거나 신경계 질환이 있으시다면 전기장판의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중요한 일이라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어떻게 쓰는가를 아는 순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겨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봅시다. 밤새 전기장판을 켜두고 있나요? 따뜻해야 깊이 자겠지 이러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자는 동안 몸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따뜻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밤에 시원해져야 합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라 인체의 생리현상이에요. 밤중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체온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멜라토닌이 분비돼야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밤새 열로 강제로 데우면 이 모든 게 다 차단돼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결과 뇌는 이건 비정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지면 아침에 더 피곤하고 낮에 더 예민하고 밤에 또 잠 못 자는 악순환에 빠져요. 따뜻함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고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뭘 하나요? 더 따뜻하려면 더 두껍게라면서 이불을 겹겹이 깔고 있어요. 라텍스 패드, 두꺼운 이불, 또 담요. 세 겹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보온이 아니라 과열입니다.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40도에서 50도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고온까지 가면 뭐 되냐고요? 화재입니다. 뉴스에 간혹 전기장판 화재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화재를 진압해서 침대만 탔다는 그런 기사요. 화재의 원인은 두꺼운 이불로 열이 갇혀서 온도 조절 장치가 오작동한 거죠. 지금 덮고 있는 이불이 시간폭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뭘 하나요? 직접 누워 있어요. 패드 없이 그냥 직접 누워 있어요. 패드? 귀찮지. 그냥 직접 누워야 따뜻하지 이러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피부를 직접 굽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못 느끼는 온도에서 말입니다. 40도, 50도. 뜨거운 수돗물 온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면 신경이 손상돼요. 피부가 벗겨져요. 다리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요.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당신이 평생 들고 가야 할 흉터를. 그런데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뭘 하나요? 허리 아프니까 물리치료처럼이라면서 장시간을 켜두나요? 아니면 5년, 10년 된 낡은 제품을 계속 쓰고 있나요? 물리치료처럼 쓰면 염증이 악화돼요. 통증이 더 심해져요. 만성 통증으로 진화해요. 낡은 제품을 계속 쓰면 내부 손상이 진행 중이에요. 당신이 못 느끼는 사이에 말입니다. 감전 위험, 화재 위험, 제어 장치 오류 모두 진행 중이에요. 자, 정리해 보세요. 밤새 켜두고 있나요? 두꺼운 이불로 덮여 있나요? 직접 누워 있나요? 물리치료처럼 오래 쓰고 있나요? 낡은 제품을 계속 쓰고 있나요? 5개가 다 맞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말입니다. 피부는 손상되고 있고 신경은 손상되고 있고 침대 아래에는 화재 위험이 숨어 있고 근데 모르고 있어요. 내일 아침도 피곤할 거고 모레 아침도 피곤할 거고 계속 피곤할 거예요. 당신이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 한 가지를 아는 순간 다 해결돼요. 정말 간단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지금 쓰고 있는 전기장판을 확인하세요. 박스에 KC 마크가 있나요? 온도 조절이 제대로 작동하나요? 타이머 기능이 있나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이미 안전한 제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제품을 쓰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새 제품으로 바꾸세요. 오늘이라도요. 왜냐하면 절약하려던 돈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더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침대 아래에 시간폭탄을 깔고 자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취침 전 30분 전기장판을 켜세요. 침대가 따뜻해져요. 몸도 따뜻해져요. 그 다음 당신이 누우면 전기장판을 끄세요. 끝. 이게 다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3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식으면서 체온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당신은 진짜 깊은 수면에 빠지니까요. 지금까지 밤새 켜둔 전기장판에서 자던 게 뭐였냐고요? 그건 고통 속에 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요. 진짜 깊이 자게 돼요. 내일 아침 눈은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이렇게 상큼해?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전기장판에 직접 누우시면 안 돼요. 면 커버나 담요 한 장, 전기장판 위에 깔고 그 위에 누워요. 끝. 그런데 말이죠. 이 한 장의 담요가 당신의 피부를 지킵니다. 신경도 지킵니다. 흉터도 안 생깁니다. 생각한 것처럼 따뜻함도 느껴요. 오히려 더 오래 따뜻해요. 왜냐하면 담요가 열을 천천히 전달하니까요. 급하게 데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데워요.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요. 네 번째, 주 2의 환기와 청소입니다. 전기장판을 꺼내서 햇빛에 1-2시간 말려요.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니까요. 표면을 마른 천으로 닦아요. 분리 가능한 커버는 1-2주에 한 번 세탁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한 것만으로 당신의 전기장판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나요. 곰팡이, 세균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쓰는 게 항상 깨끗한 전기장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품도 오래가고 건강도 보호된다는 거예요. 일석이조잖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을이 되면 겨울 전에 점검해야 해요. 손상된 부분 있나요? 끊어진 곳, 구멍은 없나요? 콘센트 접점이 녹슬지 않았나요? 온도 조절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나요? 이상한 냄새나 소음은 없나요? 하나라도 이상하면 버리고 새 제품을 사야 해요. 교체 주기는 3년에서 5년입니다. 4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다 지키면 그 4년을 안전하게 보내는 거예요. 피부 손상도 없고 화재 위험도 없고 아침마다 상큼하게 일어나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안전한 거예요.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좋은 제품, 30분 예열, 간접 가열, 전기 청소, 전기 교체. 이 5가지. 10년을 멀쩡하게 쓰는 사람들은 다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당신도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정말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제 안전한 원칙들을 알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전기장판 없이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몸은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어요. 몰랐을 뿐입니다. 첫 번째, 족욕입니다. 자기 전 15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40도 정도면 돼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당신의 발에서는 우리 몸 열의 70%가 나갑니다. 70%입니다. 발에서요. 그래서 발만 따뜻하게 하면 온 몸이 따뜻해져요. 전기장판이 필요 없어요. 몸이 스스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더 자연스럽게요. 두 번째, 따뜻한 음료입니다. 자기 1시간 전 따뜻한 생강차나 우유를 한 잔 마시세요. 그럼 뭐가 되냐고요? 내부에서부터 체온이 올라가요. 표면만 데우는 게 아니라요. 속부터 따뜻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이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죠. 밤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요. 전기장판 없이요. 세 번째, 따뜻한 물주머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할머니는 어떻게 겨울을 났을까요? 전기장판 없이요? 물주머니였어요. 따뜻한 물을 병에 담아서 침대에 가져가는 거죠. 지금도 알래스카 극지방 사람들은 이 방법을 써요.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물주머니를 담요로 감싸서 발과 허리에 놔둬요. 온도를 스스로 조절해요. 너무 뜨거우면 빼고 식으면 다시 덮고 완전히 제어하는 거예요. 전기장판처럼 강제로 데워지는 게 아니라요. 선택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입니다.
자기 30분 전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몸은 움직일 때 가장 따뜻해져요. 운동하면 땀이 나죠? 그게 몸이 스스로 만드는 열이에요. 전기장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신체가 만드는 거예요. 심호흡도 함께 하세요.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기. 그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가요.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거죠. 5번째, 수면 환경입니다. 조명은 어두운가요? 온도는 18도인가요? 습도는 50에서 60%인가요? 베개는 편한가요? 침구는 면인가요?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장판만 생각해요. 이런 기본들은 무시하고요. 근데 이 5가지만 맞춰도 당신의 수면의 질이 30% 이상 올라가요. 전기장판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요.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족욕, 따뜻한 음료, 물주머니, 스트레칭, 수면 환경. 이 5가지.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이 5가지 중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고, 둘을 하면 더 좋고, 셋을 하면 거의 완벽하고, 5개를 다 하면 전기장판을 거의 안 켜도 돼요. 이제 알았어요. 몸은 당신보다 똑똑하다는 걸,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라는 걸, 전기장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자, 이제 당신이 이 일주일 동안 뭘 느낄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이 당신을 완전히 바꿀 거거든요. 월요일입니다. 아침 10시 전기장판을 꺼내서 햇빛에 말려요. 그 사이 담요를 세탁해요. 저녁 9시 30분 전기장판 켜세요. 밤 10시 침대에 누우세요. 전기장판 끄면 좋지만 타이머가 있으면 한두 시간 예약합니다. 이제 자는 거예요.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몸은 벌써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맞는 신호구나 하면서요. 화요일입니다. 어젯밤 어땠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거거든요. 눈이 덜 무거운데? 네, 맞습니다. 몸은 어제 30분 예열의 신호를 받았어요. 오늘은 전기장판 끕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요. 대신 양말 신고 가벼운 담요로만 자세요. 몸이 자연스러운 체온 하강을 배우는 날이에요.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처럼 예열 30분 누우면 꺼짐. 그런데 지금쯤 깨달을 거예요. 아, 이게 맞는 방법이구나 하면서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뇌가 학습 중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실험의 날입니다. 예열을 하되 온도를 중간이 아니라 낮음으로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것도 따뜻한데? 맞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덜 뜨거운 온도에도 잘 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을 배우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수요일처럼 반복해요. 30분 예열, 누우면 오프. 그런데 지금쯤 당신은 뭔가를 느낄 거예요. 어제보다 아침이 다른데? 네, 맞습니다. 당신은 2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 수 있었네? 아침이 이렇게 개운한 게 처음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지금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청소와 점검의 날입니다. 전기장판을 꺼내서 완벽히 말리세요. 표면 닦기, 케이블 확인, 접점 확인. 제대로 유지 보수하는 거예요. 제품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기장판을 만지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제어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말이에요. 더 이상 전기장판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드디어 7일째 거울을 봐요. 피부가 달라졌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요. 아, 정말로 상큼하네. 낮 동안 깨달아요. 피로가 이렇게 줄었나?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걸, 몸이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확신해요. 다음 주도 이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걸, 난 이제 당뇨 걱정 없이 전기장판을 쓸 수 있다는 걸, 난 이제 내 몸의 주인이라는 걸, 일주일이 당신의 겨울을 바꾸고 겨울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바로 지금부터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어디에 있을까? 난 안전한 쪽일까? 위험한 쪽일까? 당신의 침실로 들어갈게요. 정확히 맞춰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시나리오 1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의 겨울밤, 전기장판 켜고 두꺼운 이불로 몸을 완전히 덮고 직접 누워서 아침까지 켜둬요. 따뜻할수록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매일 아침 피곤해요. 다리에 빨간 자국이 있어요. 피부가 가려워요. 허리가 뻐근해요. 이게 전기장판 때문이라는 걸, 아,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네 하면서 내일도 같은 걸 반복해요. 시나리오 1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말이에요. 시나리오 2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전기장판을 켜면 더 피곤할까? 혹시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검색해봤고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봤고 근데 명확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경계선에 서 있어요. 한쪽은 그냥 쓸게. 다른 한쪽은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이라면 이제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올바른 길을 찾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시나리오 3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 있어요. 당신의 현재 다리나 엉덩이에 자국이 생겼어요. 피부가 심하게 가렵고 벗겨져요. 밤중에 자꾸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나 발이 붓거나 따가워요. 요통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나요? 그럼 시나리오 3입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멈춰라고요. 피부는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어요. 신경은 이미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면 2주 뒤부터 증상이 호전돼요. 한 달 뒤엔 거의 완전히 나아요. 흉터도 완화되고 가려움도 줄고 통증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사용하니까요. 몸은 치유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이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모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같아요. 계속 피곤하고 계속 피부가 망가지고 계속 불안할 거예요. 반대로 선택한다면 내일 아침이 달라져요. 몸이 당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겨울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믿어온 미신들을 깨뜨려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요. 준비됐나요? 자, 이제 당신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꺼울수록 따뜻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래 써도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게 거짓입니다. 믿어온 상식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던 거죠. 미신 1번입니다. 두꺼울수록 따뜻하고 안전하다. 생각엔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더 두껍면 더 따뜻하겠지? 더 두꺼우면 더 안전하겠지? 그런 거죠. 당연한 생각이에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일반적인 담요로만 생각했죠. 근데 전기장판과 만나면 일반 물리학이 전기 물리학으로 변해요. 두꺼운 이불로 덮으면 열이 갇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과열이 되고 온도 조절 장치가 오동작하고 화재가 납니다. 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위험했던 거죠. 미신 2번입니다. 오래 쓸수록 익숙해져서 괜찮다? 생각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나 10년 써도 멀쩡한데? 이런 거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돈도 들고 뭔가 아까운 느낌도 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익숙해진다, vs 신경이 둔해진다. 익숙하다고 느낀 건 사실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저온화상의 신경 손상 때문에요. 익숙해진 게 아니라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느낀다, vs 못 느낀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0년을 사용해도 아무것도 안 생겼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10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던 거죠. 65세 남성분이 있었어요. 나 20년을 썼어. 아무것도 안 생겼다고 하신 분 있었어요. 근데 혈액 검사해보니 염증 수치가 평년의 3배였어요. 피부과 검진해보니 표면은 괜찮지만 진피층에 미세한 흉터들이 있었어요. 신경 검사해보니 말초 신경 손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20년을 아무것도 안 생겼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20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던 거죠. 미신 3번입니다. 통증엔 무조건 온열? 허리 아프면 따뜻하게? 감기 몸살이면 온열? 뭐든 따뜻하면 낫겠지? 이런 거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특정 경우에만요.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염증성 통증과 근육경직 통증이 다르다는 걸. 당뇨로 다리가 아파요? 신경염으로 손이 저려요? 대상포진 후유증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온열이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염증성 통증은 이미 불이 난 상태거든요. 거기다 열을 또 가하면 불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삐었을 때 첫날은 냉찜질을 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을 때는 온찜질을 합니다. 좋아질 줄 알겠지만 사실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만성 통증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당뇨 환자분이 있었어요. 발도 시리고 추위도 많이 타니까. 이렇게 해서 온 분이 있어요. 3개월 뒤 통증이 극심해져서 진통제 용량을 자꾸 늘려야 했어요. 1년 뒤 신경 손상이 심각해져서 신경 차단술까지 받아야 했어요. 모두 따뜻하면 낫겠지 때문이었어요. 미신 4번입니다. 비싼 제품일수록 더 안전하다? 비쌀수록 좋은 기술이 있겠지? 더 비싼 제품이 더 안전하겠지? 아, 이건 수십만 원짜리니까 괜찮겠네. 이런 거죠. 정말 이해합니다. 돈 들었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근데 현실은 거짓입니다. 가격과 안전성은 거의 상관없어요. 오히려 거짓말에 가까워요. 마케팅일 뿐이에요. 비싼 제품들은 뭘 하냐? 프리미엄, 고급, 럭셔리. 이런 단어들을 붙여요. AI 온도 조절, 스마트 제어, 나노 기술. 이런 거 붙여서 가격을 올려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과열 방지, 화재 방지, 저방사. 이런 건 5만 원짜리에도 다 있어요. 가장 비싼 제품과 가장 싼 제품. 안전 성능만 비교하면 거의 같아요. KC 인증도 같고 온도 조절도 같고 과열 방지 기능도 같아요. 차이는 리모컨 예쁜 정도, 앱 제어 가능한 정도, 그 정도예요. 이 낸도는 안전이 아니라 편의에 가는 거죠. 당신의 지난 몇십 년이 미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깨달았어요. 그 미신들이 거짓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잘못된 상식으로부터. 이제 과학으로 말이에요. 이제 사실로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이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봤다는 것은 더 잘 자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거고 우리는 그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켜주세요. 당신의 겨울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변화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본 수백만 명의 사람들, 다 같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경험을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들 중에 겨울마다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침에 항상 피로하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혹은 이미 피부가 손상됐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그들의 겨울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한 번의 배려가 그들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거든요. 겨울이 시작돼요. 좋은 겨울이, 안전한 겨울이, 깊이 자는 겨울이. 당신은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하세요.